예,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장장 윤석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탄핵을 외쳤던 촛불 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결국에는 이기신 거죠. 이제 새로운 단계의 투쟁이 시작돼야 되겠죠? 네. 야, 그럼 누릴 건 누리셔야지. 뭘 누려야 돼요? 새로운 단계의 도전을 왜냐하면 제가 촛불 행동 이제 그때가 8월 달이었던가요? 시작이 4월 26일. 4월 26일. 그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이 최후 진술할 때 우리한테 환기를 시켜줬죠. 2022년 3월 26일부터 아직 제대로 취임도 안 했는데 탄핵을 외쳤다. 100몇십 회 그 비상계엄 전까지 100몇십 회를 탄핵 퇴진 집회가 있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한 두 번째 이유였어요. 입법부 독주와 함께. 그날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수를 정한 것은 8월 달이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의 내란을 유도하신 건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세관이 확고했죠. 2019년에 이미 윤석열이 모반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정치 검찰의 쿠데타.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즉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정권 초냐 후반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3년을 돌아보면 이자가 저지른 악행, 국정농단 그리고 나라를 엄청나게 망가뜨린 이 현실. 오늘도 재판정에서 80몇 번을 떠들었다 그러죠. 참. 정말 희대 캐릭터인 건 맞는 것 같고 어찌됐건 이게 촛불행동의 촛불 윤석열 탄핵 집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도 겨울도 거치면서 정말 꾸준하게 윤석열 탄핵을 외쳤더니 왜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김민웅 대표님은요.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조국 장관 치던 사건을 정확하게 검찰의 쿠데타라고 표현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윤석열의 결국에는 끌어내린 거죠. 그때 그 쿠데타를. 그들이 잠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몰락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때 이들이 저지른 일들을 일부에서는 내부의 권력 투쟁의 수준으로 봤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세력들, 파시즘 세력들의 전성 문제였던 거죠. 결국에는. 이를 얼마나 이 파시스트인가 하는 것은 뭐 그대로 드러난 거니까 이후에. 초기에는 이들의 쿠데타가 법과 제도로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뭐 인수위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용산으로 가겠다 떼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세금 낭비를 가져온 이걸 보면서 그대로 판단되죠.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겠구나. 이번에 태거 과정에서 드러난 거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캣타워, 네. 수천만 원짜리 편백 피노키 욕조. 욕조. 네. 아방궁을 차려서 술을 먹고 놀았던 거죠. 참, 그 옛날에 윤석열을 그 연산군에 비유했던 게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안 잘 때는 술 먹으면 자고 잠 안 잘 때는 술 먹고. 참. 야, 정확하네 아주. 근데 대한민국에서요. 연설 제일 잘하는 사람 2명 꼽으라 그러면 김민웅, 김민석이에요. 형제가 연설에 그 뭔가 유저는 잘은 좀 타고났나 봐요. 진짜. 뭐 직접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스럽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 그런가? 느낌은 뭐냐면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김민석 의원의 친형님이시고 누가 이런 표현까지 해요. 김민석의 오늘이 있기까지 거의 절대적인 8할은 김민웅의 노력이다 정도로 굉장히 아끼시잖아요, 근데. 그럼요. 막내 동생이고 이제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차이니까.
어릴 때부터 잘 자라줬고 자랑스럽죠. 자세히 보면 많이 닮으셨어요. 목소리도 닮았는데 연설을 하는 것도 비슷해. 느낌적으로 되게 비슷하고. 근데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는 용감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내려질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외쳐서 결국 끌어내린 사람. 윤석열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형제들을 수구하려고 대상에 집어넣는 게 딱 그 눈에 보이잖아요. 미웠겠죠. 결국엔 형제는 용감했다 이런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나라를 구한 형제 좀 뭐 이렇게 한번 뭐 그거는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신 거니까 정세관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사하게 본 거죠. 그리고 계엄령도 김민석 의원은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도발과 계엄밖에 없겠구나 하고서 저희들도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경고를 했고 그걸 통한 집회도 계속 했죠. 그런데 그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근데 계엄 과정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너진 거죠. 네. 그 촛불행동 집회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그 속이 답답하니까 주말에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같은 방송의 용도도 비슷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지자들이 안 흩어지게 만들어주고 모아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 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모여 있으면 힘이 되죠. 이 기세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세를 강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오면은 그 현장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우리 푸나도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열기를 같이 뿜어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때로는 우리가 이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혼자서 낙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전체 투쟁 동력이 되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꾸준한 게 실체가 돼요. 하나 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행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결의를 다졌는데 그때 제가 같이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끝까지 안 할 거면 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어떤 경우도 끝까지 한다. 이게 기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단계의 투쟁으로 내란 세력 척결, 민주정부 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걸 위한 새로운 집결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는 전국 지역 지부가 생겼어요. 우리 푸나도 운영위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힘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집회 현장만 보시는데 전역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번 주 4월 19일은 전국 집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지역이 힘을 합해서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고 투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이 경험은 아마 촛불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 촛불행동이 소중하던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거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지지자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집행부가 숙련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내란 이전에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영장 치고 막 국회에서 할 때 같은 때 보면 숙련된 인원이다 보니까 그냥 기동성 있게 움직여가지고 탁탁탁 뭔가를 끓여낼 때 야 우리 김민웅 상임대표의 해안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촛불국민들의 지혜와 열정이죠. 그 비상경 하자마자 촛불행동에서도 즉각 국회 집결 메시지를 보냈죠. 굉장히 빠르게 모였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그 즉시 국회 안에서 4일 동안 매일 촛불문화제를 열었는데 그때 20, 30대 응원봉 세대가 쫙 몰려들었어요.
그 주 일요일에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모였죠. 이것이 이제 응원봉 세대가 출연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 본청 앞에 계단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이 함성 소리가 다른 거예요. 확 맞았어.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함성 소리가 그 광장에 이렇게 꽉 메꾸니까 와 하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맞아요. 웅장해지고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겁먹게 만드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촛불 행동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이번에 젊은 사람들 그 나오라 그래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젊은 사람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웅 대표님 그냥 의식하시네요 보니까. 왜냐면 제일 먼저 검찰총장이 진짜 검찰총장의 모습을 김민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알려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앞장서서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하니까 사실 취임 전부터도 사람들이 아 벌써 탄핵이야? 이게 먹혀 들어갔던 게 우리 진영은 그 대선 발표 난 다음에 다 TV 끄고 이제 다 누워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래서 취임식도 못 봤었는데 이게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 하고 주섬주섬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맞아요.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총장 맞아요. 때도 이미 너무 조국 사태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었다 이 미친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때부터 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신 건 거죠. 그 대선 패배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 주저앉았던 거죠. 네. 근데 주저앉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각성들을 한 거죠. 그래서 모입시다 그랬는데 모였어요. 그 파이낸스 빌딩 앞에 계단에서 모여서 시작을 한 건데 100몇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경고 집회를 해서 인수위까지 행진을 했는데 그때는 1000명 정도로 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서로에게 자신감을 준 거죠. 아,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그 바람에 그때 그 행진하는 과정에서 선제 타격 구호까지 나왔으니까 네, 선제 탄핵해서 빨리 몰아내자. 그리고 그때 이미 타도 구호도 나왔고, 근데 그때는 그런 구호가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왔을 때 이건 좀 너무 우리도 앞서가긴 했지만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도 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거죠. 그렇죠. 그걸 네. 해야 되라고 하는 거 해야. 어차피 얘는 정확했던 못할 거고. 거야. 지금까지 네. 해온 거 보면. 근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촛불 행동이 이제 해체하는 거 아니야 했던 분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쟤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촛불 행동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한 고맙습니다. 100-036-164860 가깝게는 최근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윤석열 몫을 지금 지명함으로써 벌써 나 이거 이제 한덕수의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란 수계가 조직한 그 조직이나 단체나 구성은 내란 조직이잖아요. 그 통진당 해체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완전히 잘못되고 부당한 거죠. 그런데 그 논리만 가지고 본다면 내란 수계가 작동시킨 조직은 내란 조직인 게 맞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국무회의 이렇게 한덕수를 정점으로 한 대행의 이름이라는 형태로 내란 대행을 하고 있고, 정당은 제1호 당원이 윤석열 내란 수계인 국힘당, 이것도 내란 조직이죠. 그러면 이 논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국무회의 의결권을 박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혼란이 오지 않을까, 무정부 상태가 아닐까 천만의 말씀에 차관들도 있고 국회 야당에는 장차관 출신들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기관과 대칭되는 그런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의 시기를 놓치면 이자들이 내란 조직을 계속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경찰 인사 다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음.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수장들도 다 그렇게 임명해서 알박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민주정부가 수립이 돼서 인수한 가게가 다 내란 세력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민주정부와 내란 세력 척결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투쟁은 바로 그걸 내건 거죠.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그 기치를 가지고 열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덕수 총리공관까지 행진을 했어요. 탄핵 이거 시켜야 된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4.19 토요일인데 이날이 촛불행동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네, 운명적이네요. 4월 19일 그날로 우리 하자 그랬어요. 4.19잖아요. 혁명적 기세를 끌고 간다. 4.19. 근데 윤석열 파면 승리 이후에 처음 맞는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촛불행동 생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역사적 발언을 남기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촛불행동의 회원이 되어주시면은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민주정부를 건설을 해서 그 민주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열렬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되죠. 촛불행동은 촛불성리 전환 행동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승리와 함께 전환,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상당수의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회 현장을 보고 사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유튜브로 중계해 주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 나가시더라도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게 저는 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일장일단 있겠지만 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네, 좋고요. 물론 당연히 직접 네. 참여는 좋은데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저번에 여의도에 모였던 인파를 한 200만 보잖아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200만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튜브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본다 이런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촛불행동이 있는 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상시 조직이에요. 네.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도 탄핵이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한덕수 탄핵이 목표가 되고 국민의 회체 뭐 이런 맞습니다.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정부가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길을 깔아야죠. 네. 그 맨 앞에 있는 일종의 이제 가장 최전방에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거 그렇다고 보고 볼 수 있죠. 윤석열이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고. 이것들은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탄핵을 하려고 그랬고. 근데 저 사람이 김민석이 형이라며 뭐 이렇게. 그래서 콕 집어서 이름을 쓰잖아요. 촛불행동 김민웅. 그래서 그 헌재에서 재판할 때도 개몽됐다고 하는 김아무개 여자 변호사가 네. 저를 딱 짚어서 PPT로 자료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맞아요. 그게 그랬어요. 지령 운운하고 야, 참 지령을 지금 내리는 건 윤석열 내란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덕수도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바로 윤석열에게 족쇄를 풀어주고 그리고는 내란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 지켜봤습니다마는 밀실 법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맨 처음에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 이 지겸 판사라는 자가 아주 해괴한 짓을 벌였죠.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상대가 대답하게 되는 게 순서예요. 근데 박근혜 또 이명박 때도 다 물어보면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를 물어보는 건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고 그 무직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아주 자상하게 네. 그러니까 앞잡이죠 윤석열을.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앞잡이인 정치검찰과 심우정이 이끄는 정치검찰과 그리고 윤석열의 앞잡이인 이들의 윤석열 내란수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꾸민 법정 그리고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전혀 그 상황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런 법정은 법정이 아니고 쇼죠. 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파면 와 돌아서면서 걱정해야 될 것들이 격히 그렇죠. 쌓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왜 있잖아요. 윤석열 그 파면이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극우가 준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집회하면은 막 전국적으로 막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사실 버티는 힘이 그거예요. 그쪽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회 예를 들어 촛불행동 집회를 하는데 진짜 한 100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구속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때도 100만 명 모이면 끝난다는 말이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이번에 보면 이제 MBC 같은 경우도 우리를 잘 보도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 움직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요는 지형도 달라지는 거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해체,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말단적인 거고 실제로는 내란 동조했던 국민의힘 해체가 결국 최종 목표신 거잖아요. 한덕수도 말단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덕수의 위치가 대통령의 위치예요.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막강한 거죠. 그는 자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점유하고 있는 법적 지위는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정부 내는 한덕수와 이런 내란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지금 예스든 이 국힘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은 내란 선동도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내란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론을 피고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얘기도 나와야 돼요. 근데 검사 쪽의 얘기는 보도가 별로 없죠. 뭐 조용한 목소리죠. 소심하게 PPT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잔당들이랄까 공범들은 주요 포스트에 그냥 공직에 있는 거고 잔당 정도가 아니죠. 보면은 번진 그래서 잔불 얘기를 하면 잔불이 아니죠. 어. 이 내란 시기가 걸어다니잖아요. 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면만 된 것이지 실제로 이 세력들의 카르텔은 무섭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벌일 모든 공작과 작전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걸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게 옳으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것이 한 역사와 시대에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대선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전혀 아니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가 들이밀어서 그래서 정세를 바꿀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 이들이 한 것을 보면 언제나 예상은 넘잖아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비현실적인 판단과 상상을 하지 않는데 저들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내요. 그만큼의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윤석열 처음에 체포 구속을 할 때에 그의 손에 수갑이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만큼의 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풀어졌죠. 그만큼 힘의 차이가 현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압박을 통해서 다시 재구속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고 있지 못하죠. 법정도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힘의 차가 온전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을 제거했어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덕수나 최성 뭐 이런 자들이 다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우정이나 뭐 경찰, 검찰 다 그런 거죠. 이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국회는 행정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 촛불 행동은 지난주에 윤건희 구속 선봉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 공동대표 촛불 행동 공동대표 윤경환 대표가 이제 대장을 맡았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여러 정당들도 함께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접 행동에 들어갑니다. 직접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나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죠. 이런 기세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절대로 권력자 또는 이들 법적 카르텔 내란 세력들은 국민이 무서워서 그럼 그렇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획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사 쪽이신 것 같은데 저런 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권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해산 시킬 리가 없어요. 다음 민주정부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여론이 야, 저 내란 동조한 저 정당을 해산시켜라라고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 못 이긴 척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촛불 행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번에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놨던 개헌론이 하루 만에 진압당했잖아요. 네. 네, 놀랍잖아요. 그리고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개헌론에 동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네. 일정을 정리를 했죠. 네.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개헌의 주체를 정당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국민은 빼버린 거죠. 국민은 배제한 거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인 국힘당을 개헌 논의의 파트너로 삼았죠. 네. 도저히 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국회의장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로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그것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에 주어졌던 정치적인 성적표를 많이 깎아먹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정치인이 그 순간순간의 정세관을 올바로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도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견인해내고 그러지 않으면은 대선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열렬히 지지하는 후보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이 여론을 집결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면 그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 뭘 가지고 판단하죠? 판단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언론이 이러한 것들을 잘 취재를 하고 가르쳤던 것을 벗겨내고 진실을 보도하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을 했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할 만큼의 수고는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국민들 주권자들의 어떤 주체적인 힘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 처음에 2022년 3월달에 맨 처음에 이 운동 투쟁을 시작하면서 내건 깃발이 주권혁명이에요. 지금 보면 주권자 얘기는 누구나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주권자 국민들의 명령, 국민의 명령에 따라라. 이것도 촛불행동이 내놨던 구호잖아요. 지금 국민의 명령에 따라라 자연스럽게 쓰죠. 주권자 국민 딱 정확하게 쓰죠. 민주당도 당원 주권론 내세우죠. 주권제 시대가 분명해졌다는 건 너무나 확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일종의 유형인 동시에 무형적인 정치적 자산이 됐다고 봐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네. 잠깐 넘어가 볼 텐데, 그러니까 물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권. 네. 그 주권을 확실하게 뭔가 헌법이든 어디든 보장할 수 있는 주권. 이게 다음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윤석열 탄핵에서 봤듯이 국민의 힘은 위대한 거였다 이런 거 있고, 또 다른 뭐 시대 정신 뭐가 있을까요? 그 주권자 헌법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건 사실 미진한 거예요.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딱 정확하게 적어요.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보면은 이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해놓고 사기치잖아요.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보면은 최고 권력자가 주권자 국민이고, 주권자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당시에는 바로 타도한다. 이런 게 헌법에 딱 나와봐요. 어때요? 대단한 기세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국내적으로는 그러한 주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 모든 시대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요체예요. 민주적이고 자주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딴 걸 하고 싶어도 못하죠. 당장에 인수위가 없이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너무나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죠. 이것을 민주적인 어떤 이 통합을 통해서 힘을 같이 모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정책도 실현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인 통합, 그냥 국가주의적 통합이 아니고 민주적인 통합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선의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토론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특정한 후보들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예, 지지를 예. 받고 있고, 그랬을 때에 이 한 개인만이 아니고 정치도자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받는 과정, 이랬을 때에 이것이 아주 탄탄한 민주정부를 세우는 골격이 될 겁니다. 그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당장에 이제 가계부채도 해결을 해야 되고, 대외 경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정책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치 검찰을 해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법부 개혁도 중대하잖아요. 이 사법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시대 정신은 시대 정신으로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가치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파산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선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단단하게 창출해야 될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믿어야만, 네. 믿을 수 있어야만, 믿을만 해야 그래야 기꺼이 같이 힘을 보태죠. 근데 이건 다 좋은데 이건 좀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벽한 수준의 신뢰를 우리 모두 구축해내자. 후보자도 이 신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다시 조기 대선이 실시돼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고 쳐요. 그러면 국민적 요구가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고. 네. 그 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정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첫 번째로 해야 된다. 하나 꼽아보시라면. 그거는 뭘까요? 내란세력 척결이에요. 어.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조직이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하는 거죠. 장관을 앉혀보세요. 그 주변은 다 내란 세력들인데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에도 적폐청산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곤해. 그래서 피로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걸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는 3개월 뒤에는 촛불 정부란 말을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촛불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굴러간 거죠. 그렇게 굴러간 적폐의 정부 조직 속에서 윤석열 세력들이 힘을 키운 거잖아요.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경제정책을 또 무슨 평화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최우선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내란set들이 알박기 하는 걸 뽑아내는 것 자체가 민생이에요. 그걸 뽑아내야 민생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게 관철이 되죠. 중간중간에 다 막아버리면 이게 머리는 작동을 하는데 실핏줄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내란 세력 척결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걸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힘들이 이 새로운 정부에 수혈되고 장착되고 조직화되는 이것만 해도 쉽진 않아요. 이 가게가 다 털렸잖아요. 다 털린 가게야. 근데 이미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을 박아 놓으니까 대통령 신분이 아닌데도 막 차량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그런 하고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박기 된 사람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 파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되는 아니죠. 건가요? 그래서 네. 촛불행동이 시작한 일이 내란 행위자 처벌법 입법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반민특위처럼. 바로 그것이 21세기 반민특위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내란 행위자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해서 협조했네? 그렇죠. 협조한. 내란 수계와 세력들에게 도움을 줬네? 이건 문제가 있어. 처벌돼야죠.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내란 세력들은 재산도 몰수해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민특위 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 몰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김건희 재산 경기도 해서 고속도로 이렇게 해놓고 한 그다음에 사기로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하고 다 몰수해야죠. 몰수하는 걸 봐야 돼요. 국민들이. 맞아요. 그래서 환호할 거예요. 뭔가 그리고 시각화가 필요해요. 이들의 물적 토대를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 그거지. 네. 제일 무서운 거. 그럼요. 저는 이렇게 봐.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은 윤석열만의 내란이 아니라 네. 동조했던 세력까지 포함하면 소위 부도덕한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똑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요. 무섭네요. 무서운데 네. 저는 제가 무섭다고 하는 대상은 촛불행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시민사회의 힘이 되고 사실 지금 국회는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도로만 바뀌면 일사천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죠. 입법부 행정부가. 네. 그래서 이 내란 행위자 처벌 입법 투쟁이 기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반민특위라는 모범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산내서 그 이후에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땅의 지배 세력이 된 거잖아요. 네.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도 고통으로 겪고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야,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 이제 뭐 끝은 아니지만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사실 우리 대표님도 윤석열 취임 전부터 윤석열 탄핵 운동을 하셨지만 정말로 끌려 내려올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있었어요. 아. 그럼요. 아니 있었다니까. 얼마나 안 믿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네. 내가 그래도 하늘에서 영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게 어느 시점 가면 지쳐가잖아요. 야야, 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면 끌어내려질 거야. 명태균이면 끌어내려질 거야. 주가 조작 어쩌고 끌어내려질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내란으로도 이렇게 끌어내리기 힘들었다 생각하면. 근데 그게 네. 그렇게 계속 쌓여왔던 거죠. 쌓여왔고 그것을 계속 문제 삼았고 투쟁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건수 하나하나가 다 탄핵 건수였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는 그 탄핵 건수였는데 이번에 그 탄핵 건수를 쫙 모아서 이자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한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줬죠. 네. 내란으로. 그러니까요. 네, 왜 저번에 저 서명했던 거 기억나요? 150만 가까이 갔던 네. 서명 윤석열 탄핵하자고. 그렇죠. 그건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힘들이 다 모여서 국회에서 탈의 못하고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못하고 있었잖아요. 추미애 의원 정도가 아주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했을 정도였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 촛불행동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 말하자면 운동의 성과죠. 그래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열었더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강북구원 막 언론이 네. 때리고 접해고. 오늘도 영등포 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뭐 고발장 접수돼서 참고인 조사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탄핵의 밤 강북구 의원을 누가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미 파면된 국회안에 대해서 끝나는데 무슨 뭐 기부금법 위반 어쩌고 돈이 오고 간 게 있어야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수사를 해? 그럼 그대로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음. 이렇게 내란 세력들의 국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이제는 파면했으니까는 손 털고 일어나자는 절대 아니에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이 기세로 몰아가야 돼. 제1차 촛불혁명 이후에 경험이 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 도돌이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촛불행동에 모인 국민들의 투지였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파면했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I'm hungry. 많이 배고프다. 하긴 윤석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이 허수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밀어서. 자, 여러분 어쨌건 네. 간에 중간 결산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지 만 3년 만에 내란 수계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은 끌려 내려왔다. 거기에 촛불행동 모든 시민들 포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김민용 대표님의 뚝심이 전 지켜보는 입장에서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시민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수 등 하시고 책 쓰신 거 보면은 어떤 민주주의 석학 같은 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자축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네. 보시면서 자, 시민들께 또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네, 가십시오. 정말 우리 국민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확신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촛불 현장에 국민들이 모여 드셨잖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싸우셨잖아요. 그것이 확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의 실체는 바로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 모두이십니다. 촛불행동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단계의 투쟁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그 민주정부를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힘을 최대한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적폐 세력 완전히 척결하고 내란 행위자 처벌 입법 서명운동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 대행진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진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집중일에서 오후 3시에 시청 앞 7번 출구 예. 거기서 모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 토요일이네요.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올라온 댓글들이요.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진심입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진정한 참얼은 사랑합니다. 끝까지 가보자. 존경합니다. 척결. 뭐 많은 분들이 네, 응원 보내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날은 이따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